네,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물류와 공급망 분야에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ESG 경영. 그 중에서도 핵심인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를 그냥 비용 항목에 적어두곤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비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관점을 좀 바꾸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량 측정 솔루션 기업 글렉, GLEC라고 하죠. 여기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GLC API 컨솔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월 120만 원 투자로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월 120에 연 5천이요? 와,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인데? 이게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물류 현장에 계시거나 공급망 관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건 넘어서 운영 효율성 개선이나 데이터 정확성 확보가 비즈니스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가늠해 볼 기회인데요. 물론 이게 특정 솔루션 제공사 자료니까요. 제시된 ROI, 즉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지적하는 기존 탄소 관리 방식의 숨겨진 비용부터 살펴보죠. 중견 물류 기업사의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보고 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어요. 아, 그 사례 저도 봤는데. 그렇죠. 네, 이 회사가 직원 100명에 월 운송 약 3천 건 규모인데요. 연간 탄소 관리 비용을 따져보니까요. 와, ESG 담당 인력 2명의 인건비만 연 1억 2천만 원. 인건비만 해도 벌써 억 단위네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엑셀로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이것도 무시 못하죠. 연 7,200만 원? 그러다 외부 컨설팅이나 보고서 작성 외주, 데이터 검증 비용까지. 이걸 다 합치니까 연간 2억 4,6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2억 4,600.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이런 비용이 뭐랄까 탄소 관리 비용이라는 딱 이름표를 달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네. 인건비는 원래 나가는 거고 엑셀 작업 시간 같은 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비용으로 잘 인식이 안 되죠. 하지만 분명히 투입되는 자원인 거거든요. 특히 수작업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 가능성이 자료에서는 15에서 20%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5에서 20%요. 꽤 높은데요? 네, 꽤 높죠. 이런 오류는 나중에 배출권을 잘못 산다거나 과태료를 문다거나 하면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GLEC API 컨솔, 이걸 도입하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월 3만 건 처리가 가능한 프로플랜 기준으로 비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프로플랜 기준으로요? 이 프로플랜의 월 구독료가 360만 원, 그럼 연간 4,320만 원인데 연간 결제를 하면 또 10% 할인을 받아서 약 3,888만 원이 된다고 해요. 아, 연결제 할인이 있군요. 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은 따로 없고 만약에 자체 시스템의 연동 개발이 필요하면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해 총 비용이 대략 한 4,4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아까 기존 방식이 연 2억 4,600만 원이었죠? 네, 맞아요. 와, 그럼 이 자료의 계산대로라면 첫 해에만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약 81%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네요. 81%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물론 이건 GLDC 자료상의 분석이고 또 A사의 특정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실제 효과는 회사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이 제시된 절감폭 자체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자동화 솔루션 도입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 절감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절약 효과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시간 절약? 네, 건당 계산 시간을 비교했는데 수작업은 평균 4분이 걸린대요. 근데 GLEC API는 0.3초래요. 4분 대 0.3초요. 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걸 월 3,000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월 200시간,
이게 거의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꼬박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풀타임 한 명 이상이죠. 근데 이 솔루션을 쓰면 뭐 모니터링 하는 시간 포함해도 월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월 200시간이 15분이 된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야근 줄어드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단순히 야근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그 확보된 거의 200시간 가까운 시간에 직원들이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죠. 아, 그렇죠. 다른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 절약된 시간에 연간 7,200만 원의 추가 가치 창출로 환산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탄소 감축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세운다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운송 루트를 개발한다거나 고객 대응에 집중하는 등 이런 고부가가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정말로 그렇게 활용하는 건 조직의 문화나 또 관리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잠재력은 분명 크다고 봅니다. 비용이랑 시간 절약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확성 측면에서는 또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수작업 오류율이 15에서 20%라고 하셨는데 GLSE API 콘솔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확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라면 배출량을 너무 많이 잡으면 불필요하게 비싼 배출권을 사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 낭비죠. 반대로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적발됐을 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는 정확한 계산으로 연 3천만 원 정도의 배출권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잠재적인 과태료 리스크 1억 원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금전적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요즘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바로 규제 대응과 고객 관계입니다. 규제 대응과 고객 관계요? 네.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제품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비용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CBAM 정말 요즘 화두죠. 네. 이럴 때 부정확한 데이터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요즘은 대형 화주사들이 협력사에게 정확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ESG 경영 차원에서요. 그렇죠.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통해서 기존 고객 유지율이 한 20% 오르고 또 ESG를 중시하는 신규 고객 유치로 매출이 한 10% 늘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물론 이건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영업이나 관리 누력이 함께 필요하겠지만 분명 신뢰도 높은 데이터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게 규제 대응이나 고객 관계, 심지어 매출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ESG가 점점 더 비즈니스 본질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솔루션이 기업 규모별로 플랜이 나뉘던데 각 플랜별 예상 ROI 분석 결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죠. 우선 베이직 플랜. 이건 월 120만 원이고요. 월 1,000건 이하 처리하는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연간 비용이 약 1,440만 원 정도인데 이걸 투자해서 연 5천만 원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 그래서 ROI는 247%, 투자 회수 기간은 3.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5개월이요? 굉장히 빠른데요? 그렇죠. 다음은 프로 플랜. 이건 앞서 본 것처럼 월 360만 원이고 월 3,000건 내외의 중견기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간 비용은 할인 적용해서 약 4,100만 원 정도인데 연 2억 원 절감 효과를 예상해서 ROI가 387%, 투자 회수 기간은 2.5개월로 가장 높게 나왔네요. 와, ROI 387%에 회수 기간 2.5개월이면 정말 파격적인 수치네요. 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플랜은 월 1,200만 원이고 월 1만 건 이상 처리하는 대기업용입니다. 연간 비용은 할인 적용해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에 연 5억 원 절감 효과, ROI는 286%, 투자 회수 기간은 3.1개월로 추정됩니다. 대기업 플랜도 회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군요. 네, 물론 이것들은 GLEC 측의 추정치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투자 회수 기간이 상당히 짧게 예상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죠.
자, 그럼 실제 사용 기업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두 가지 사례가 담겨 있던데요. 먼저 베이직 플랜을 쓰는 중소물류기업 B사 대표님 이야기인데 처음엔 월 120만 원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도입하고 첫 달부터 야근이 줄고 두 달째엔 화주사로부터 칭찬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 직접적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신 거네요. 화주사 칭찬까지 받았다면 더 의미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프로플랜을 사용하는 중견 운송사 C사, ESG 팀장님 이야기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원래 엑셀 작업에 매달리던 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랑 실행에 집중하게 되면서 팀의 역할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 측정에서 전략 기획으로요. 아, 그건 정말 이상적인 변화인데요. 인력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 배출량도 8% 감축했다고 하니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조직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ESG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8%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까지 나왔다는 게 중요하네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모든 도입 기업에서 동일하게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자동화 솔루션이 지향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모습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적인 비용, 시간, 정확성 개선 외에도 부가적인 가치들이 더 언급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CBAM이나 K-텍소노미, 즉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같은 복잡한 규제 변화에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네, 그 규제 대응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직원 만족도 형상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규제 대응력 강화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CBAM은 유럽 수출 기업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나 ESG 공시 의무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ISO 14083, ISO 14083 같은 운송 부문 탄소 개선 표준 같은 것도 국제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역량 자체가 기업의 어떤 생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 표준 번호가 ISO 14083이군요. 네, 이런 복잡한 표준이나 규제들을 따라가는데 자동화된 솔루션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솔루션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할까요? 자료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던데 질문들을 다 읽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우선 월 운송 건수가 500건 이상인가? 그리고 ESG 보고서 작성에 월 40시간 이상 쓰고 있나? 또 화주사의 탄소 데이터 요구가 늘고 있나? 수출입 업무 때문에 CBAM 대응이 필요한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인가? 아니면 ESG 평가 등급 개선 목표가 있는가? 혹은 회사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들어보니 다들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네, 이런 질문들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된다면 현재의 탄소 관리 방식에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듀얼렉 AAPA 컨솔 같은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좀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일 수 있겠죠. 물론 최종 결정은 각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나 데이터 준비 상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듀얼렉이라는 특정 기업의 자료를 통해서요. 물류 및 공급망 분야의 탄소 관리가 어떻게 비용 절감을 넘어서 운영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ESG를 그냥 부담스러운 규제 준수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분석에 기반이 된 자료는 어쨌든 특정 솔루션에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야 합니다. 제시된 ROI나 효과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것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실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자사의 운영 데이터 현황이라든지 필요한 기능,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활용 전략까지 아주 면밀히 따져보고 실익을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탄소 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점들, 그러니까 비용 절감, 규제 리스크 관리, 운용 효율화, 또 고객이나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 잠재력은 분명 커 보이네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한 탄소 관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살펴본 글랙 AIPI 컨솔, 이거 9월 26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좋은 정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